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관련해서 분쟁이 의외로 많고요. 이게 좀 잘못 알려진 측면도 많이 있어서 내 권리금 확보를 위해서는 보통 임차인이 되겠죠. 내 권리금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뭐 법이 바뀌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 아닙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확보하려면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실행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새로운 임차인, 다음에 들어올 사람과 권리금 합의를 했다. 그러니 알고 있어라 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권리금이라는 감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확보하려면 개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럼 그 절차가 뭔데요?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 사이에 계약 끝나기 한 6개월 전부터 계약 끝나는 사이에 다음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서 다음 들어올 사람한테 그럼 당신 나한테 권리금 얼마 줄 거요? 권리금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건물주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알려주면 뭐가 유리한데요? 자, 그렇게 건물주에게 알려주면 임차인은 왜 유리한가? 이렇게 알려주면 건물주는 다음과 같은 이런 행위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 장사가 잘 되네. 그냥 싹 밀어버리고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려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의 1항에 보면은 이런 네 가지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게요. 건물주를 A라고 하고요. 지금 임차인을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려는 사람을 우리가 섭외했어요. 그 사람이 C예요. A, B, C. 그러면 A는 C에게, A가 C한테 네 나한테 권리금 줘. 또는 그렇죠. 그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A가 C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 즉 B를 빼고 그 행위를 일단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나서서 C한테 너 B한테 권리금 주지 마. 이렇게 방해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A 입장에서는 C가 B한테 권리금 많이 주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임대료에 얹어주기를 더 바랄 거잖아요. 하지만 B는 자기가 그동안 이 건물의 그 커피숍의 가치를 이렇게 읽어놨으면 권리금 받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 B가 C한테 권리금 받는 것에 대해서 A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냐 그러면 A가 말이죠. 이거 C를 데리고 왔어. B가 C를 데리고 왔는데 뭔가 이 계약을 파토내고 싶어. 파토를 내면 자기가 원하는 다른 D나 E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C는 마음에 안 드는 게 C는 지금 B한테 권리금도 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월세를 많이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A가 어떤 행위를 못 하느냐. A가 C한테 여러 가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또 주변 시세 이런 금액에 비추어서 너무 현저히 높은 월세 내놔라. 높은 보증금 내놔라. 안 그러면 나 니랑 계약 안 해. 계약 안 해라고 C한테 밀어버리면 B와 C의 임대차 계약이 C와 B의 그 권리금 계약이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B는 기껏 C를 데리고 왔는데 A가 욕심을 내버렸기 때문에 C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 행위를 A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A는 B가 C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C랑 계약을 해야 되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핑계를 대서 C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A,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제한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런 식의 행위를 해서 방해를, 파토를 냈다. 그래서 C가 나 얘기 안 들어올 거야. 가버렸어. 그러면 B는 기껏 C를 꼬셔가지고 권리금 이렇게 딱 계약해놨는데 판이 깨졌어. 그러면 열받은 B는 어떻게 할 수 있다? A한테 당신 때문에 계약이 깨졌으니 손해배상해. 이제 이게 무서운 거죠. A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뭔가 나는 새로운 C를 마련했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C랑은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얘랑 계약할 수 있게끔 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을 노티스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통보서를 씁니다. 통보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 증명 수신, 나 주인님, 발신, 전 월세, 제목 이렇게 됩니다. 신규 임차인 섭외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했다. 이걸 통보하는 거예요. 1항 기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항 발신이 보내는 사람 나는요. 귀하 소유 건물 1층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서 권리금 확보를 위해서 이 통보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에 관한 현재 사항을 쓰는 거죠. 귀하와 발신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2020년 5월 31일로 끝나죠. 그리고 저 이제 더 이상 계약 연장 여기서 커피점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임차인 C를 섭외했습니다. 그 신규 임차인은 김복동 씨고요. 다음 사람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 건물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한편 저는 그동안 1층 커피숍을 활성화시킨 데 대한 권리금으로 C,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금 4천만 원을 권리금으로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알려줄까요?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이거를 파토를 내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세하게 또 알려주는 거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부 10조의 사에 따르면 말입니다. 임차인 B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신규 임차인 C를 임대인 A한테 소개하면 임차인 저 B는 B와 C 사이에 합의한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어요.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발신인 저는 신규 임차인 C로부터 받게 될 권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따르고자 부득이 본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5항이 또 중요한 조만간 발신인은 신규 임차인 C를 데리고 귀하를 만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최악의 경우는 언젠가? 제가 어떤 분한테 상담받는 거 B한테 변호사님 제가 여기서 커피숍 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커피숍을 엄청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주인이 계약 안 한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지금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어쩌면 됩니까? 그럼 제가 막 설명하죠. 그게 말이죠. 그 다음 사람을 구하셔가지고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그럼 제가 물어보죠.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난주까지 끝나버렸는데요. 엥? 지난주까지 끝나버렸다. 아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뭔가 계약 다음 사람 C를 구했어요. C하고 나하고 이런 권리금 계약 체결했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 사이에 계약 끝나는 그 전까지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분은 계약 끝나버렸어. 계약 끝나고 며칠 지난 다음에 저한테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법에 따라서는 보호를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차인이다. 권리금을 확보해야 된다. 근데 건물주는 이상하게 이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한다. 자기가 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권리금과 관련된 준비를 해야 돼요. 뭔가 조치를 취해놔야 그 다음에 협상이 가능하지.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놓지 않으면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지금 권리금 관련한 분쟁 상담이 하도 많아서 전담 팀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 상담 번호가 02-568-2420인데요. 전화 주시면 저희 담당 변호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펌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